비가 올 때마다 아슬아슬한 남강댐, 진주와 사천, 산청 지역에 반복되는 침수를 막으려면 남강댐 상류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통합구역을 확정하자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 행정구역 내 학교가 아니라 더 가깝다는 이유로 다른 면의 학교에 배정됐다는 건데 중학교 선배정 문제까지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기록보다 관계, 속도보다 사유를 내세운 250km 남해 트레일 러닝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바다와 산, 논과 마을에 있는 코스를 달리며 지역사회가 함께 국제 러닝 명소 남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내년도 본 예산을 7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예산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농림축산과 복지, 체류형 관광과 정주 여건 개선에 예산을 집중해 지역 살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낙동강 동쪽에 쏠렸던 가야사 연구의 무게가 진주와 남강 권역까지 옮겨오고 있습니다. 소가야 흔적이 드러난 진주 가좌 원당 고분군의 가치를 확인하고 기념물 지정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남강댐 방류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대응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시됐습니다. 경남도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극한호우 당시 난강 본류 방면 초당 800톤, 4천만 방면으론 초당 5,400여 톤의 물을 내보낸 난강댐. 최대치 방류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물이 유입돼 당시 댐 수위는 계획 홍수위인 46m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계획 홍수위를 30cm가량 남겨두고 비가 그치긴 했지만 댐 방류로 지역 곳곳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서 수십 년째 방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 대책은 댐 질식에만 그쳐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극한호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댐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기후대응댐을 짓자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난강댐 상류에 추가로 댐을 지어 홍수 조절 능력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수에 없는 소중한 수자원을 미래 경남도민을 위해 남겨두는 방법은 난강댐 상류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책 말고 근본적인 항구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홍수 조절 기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는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 역시 기후대응댐 설치를 난강댐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저수 용량이나 방류량 등 난강댐 자체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도정 질문에선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는 지리상권 관광 개발 추진과 공중보건이 지원율 제고 대책 마련, 산청 도서관 확대 등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내년도 사천시의 초등학교 통합구역이 확정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학구가 운영되던 용현면의 한 공동주택단지와 그 인근 마을의 통합구역이 갈리게 됐는데요. 중학교 학구부터 미래도시계획 변경까지 많은 변화가 남아있어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사천시 초등학교 통합구역이 확정됐습니다. 아파트 명칭 변경의 건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두 가지. 용현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 두 곳을 고를 수 있었던 공동학구 운영지역이 단일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도를 보며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현배 신봉리에 동강 아뜨리에 아파트 사는 초등학생은 지금까지 4km가량 떨어진 용현초등학교와 900m 거리에 사남면 삼성초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삼성초등학교만 진학이 가능합니다. 선진리 신기마을에 사는 학생도 통합구역이 바뀝니다. 여기선 반대로 1.4km 거리의 삼성초등학교가 아닌 3.4km 떨어진 용현초등학교만 진학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기마을과 동강 아뜨리에는 불과 800m 간격이지만 왜 정반대로 갈렸을까? 교육당국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동강 아뜨리에 거주 학생을 더 가까운 삼성초로 배정했습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사남초와 용현초 공동학구를 원했던 스카이마리나 주민의 요구는 이번 통합구역 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기마을의 5명 안팎 초등학생에겐 예외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기마을은 용남중과 붙어있다는 이유인데 용현초를 졸업하는 학생에겐 용남중학교 선배정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천교육지원청은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 중학교 선배정을 축소한다는 방침. 실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삼성초 학생의 용남중 선배정을 2029학년도부터 폐지하는 안이 지난 9월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인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데다 앞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조성되면 이보다 더한 변화가 있을 전망. 교육당국은 대규모 입주 등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민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고심을 거친 후 학구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 신설과 학구 배정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바다와 산, 마을이 어우러진 섬의 매력을 간직한 남해. 달리미들에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인데요. 경쟁 방식이 아닌 함께 호흡하는 트레일러닝 프로젝트가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김동엽 기자가 함께 달렸습니다. 차가운 해풍이 스치는 남해 창선면의 한 캠핑장.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6일째를 맞은 남해 트레일러닝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지역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고 회복을 통한 특별한 경험을 참가자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 같이 뛰니까 훨씬 더 즐겁고. 6박 7일간 이어지는 코스 길이는 총 250km. 남해 전역을 가로지르는 7개 스테이지로 구성됐습니다. 해안 절경과 능선 조망이 모두 가능한 남해 지형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계속 바뀌는 풍경. 바다를 끼고 달리다가도 몇 분이면 완만한 능선이 눈에 담기고 다시 숲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을과 숲길이 촘촘하게 연결된 덕분에 풍경과 문화 그리고 운동을 동시에 즐기는 기획도 가능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산도 있지만 바닷가도 많이 뛰고 그리고 고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아서 이제 다른 데에 비하면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더 있기도 하고. 주최 측은 주로 경쟁형으로 진행되는 트레일 러닝을 회복형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달려야 하는 기존 대회와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주최 측은 지속적인 남해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턴 계절별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록보다 관계, 속도보다 사유에 방점을 둔 이번 프로젝트는 달리미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좀 더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뛰면서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회를 만들어 보자. SCS 김동엽입니다. 함양군이 내년도 본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08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함양다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가지 구체적 방향도 설명했는데요. 김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함양군이 편성한 2026년도 본 예산안은 7,08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토비 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27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1,41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농림축산 분야는 스마트 미래농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ICT 융합기술 보급 등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기본계획을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규격화, 대량 출하를 돕는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를 도입해 온라인 유통 전환을 시도합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구축, 축사 악취 방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 지역개발 분야에는 758억 원을 투입해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읍지역에 추진 중인 문화복지시설 조성 사업은 내년에 부지 보상을 마치고 버스터미널과 병원 등 핵심 시설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안희 서상면 도시재생 사업과 생활인프라 개선도 추진합니다.
210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부족한 산담부지 확충에 나섭니다. 9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55만 평이 있지만 분양 가능한 부지는 도내 최저 수준인 2필지 10,000평에 불과합니다. 신관지구 80만 평의 산업 물류단지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체류형 관광을 위해 36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오르고 함양 명산 주변 주차장 설치와 임도 활용 산악 레포츠 등 산악 관광을 중점 추진합니다. 선비문화 풍류벨트 조성과 상림과 하림을 잇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도 진행합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임도를 활용한 트레킹, 산악 자전거, 산악 바이크 등 다양한 산악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더블 마운틴 산악 관광 벨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에 1,273억 원을, 생활안전망 구축에 9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2월 19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그동안 가야산은 낙동강 동쪽 지역이 중심으로 알려졌지만 진주와 남강 권역에서 새로운 유적이 발굴되며 연구의 무게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선 이 유적들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1500여 년 전 독창적인 철기 문화와 화려한 기술을 뽐냈던 가야 연맹의 문명. 금관가야와 대가야 등 당시 번성했던 가야 연맹은 경남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가야 연맹의 흔적은 낙동강 권역에서 번성했던 금관가야의 유물이 대부분이었지만 진주에서도 가야의 유적들이 속속 발굴되며 전설로 남아있던 남강 권역에서 번성한 소가야의 존재가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진주 가야 유물의 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지난 27일 진주전통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의 가자고분군과 원당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동부경남의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와는 다른 독자성이 발견돼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 진주를 비롯한 산청, 고성 이쪽에는 소가야 문화권이라고 형성됩니다. 소가야 문화권은 토기 양식에서 김해, 함양, 아라가야하고 달리 이 삼각투창 고배라든지 그 수평구연호라든지 이런 토기 양식에서 그쪽 다른 가야 세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기념물 지정 움직임도 이어질 예정. 전문가들은 현재 진주 지역 가야 유물 중 옥봉고분군만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 가자와 원당고분군 역시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기념물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자동이라든지 원당고분군의 경우에는 가야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분군을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그 진주 지역의 가야 역사를 밝히는데 진주성과 촉성로를 넘어 가야의 역사까지 품은 진주. 지역의 뿌리를 밝히는 작업이 미래 세대의 문화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가 성평등 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시는 26일 서울에서 재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과 시민안전, 돌봄 환경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2020년 첫 지정 이후 성인지 통계 구축, 여성 취창업 지원, 빚담길 범죄 예방 환경 조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 5대 분야 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시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성평등 기반 강화와 생활 안전 중심의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28일 경해 여고에서 찾아가는 진주 K기업가 정신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AI 시대 진로와 기업가 정신의 만남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진로 설계와 도전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초중고를 대상으로 진주 K기업가 정신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27일 CCTV 통합관제센터 회의실에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는 3년에 걸쳐 이뤄진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사업 성과 공유와 노래교실, 화상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구축 사업의 공로가 큰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이뤄졌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3가지 뉴스를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남해 해상풍력 상생 기대. 남해 해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관할권 확정 이후 추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사업은 2028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고 384메가와트 규모의 설비와 약 3조 7천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됩니다. 지역 어민들은 잠재적 해양 생태계 영향과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어업권 보장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어 상생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공식화. 국가우주위원회에 의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사천과 진주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은 우주청, 연구기관, 기업 등 밀집 지역 특성을 살려 유리한 입장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기틀을 다졌으며 경남이 핵심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이, 두원중공업 등 경남 기업들이 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참여해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정례 발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산청 신안윈드 오케스트라가 지난 27일 신안초등학교 솔비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는 신안초 학생 60명이 K-팝 데몬헌터스 OST 등 8곡을 연주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2년 창단한 신안윈드 오케스트라는 방과 후 활동으로 실력을 키웠으며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4년 연속 금상수상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경남 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12.4% 감소했습니다. 전기업과 기계 장비 수리업은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금속 가공이 크게 줄면서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상품별로는 오락 취미용품과 화장품, 신발 가방 등에서 소비가 많았습니다.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크게 늘어 13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함양군이 함양읍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산불진화차를 활용해 200m 거리의 산악 지형에 호스를 연결한 뒤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함양군 11개 읍면 산불감시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전면이 최우수, 서상면과 병곡면이 우수를 차지했습니다. 하동군이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6차 산업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은 지역의 혁신 정책과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하동군의 농산업 혁신벨트와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추진 등 지역 농산업의 산업화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하동군은 공동가공센터와 물류센터 구축, 청년 창업기업 육성 등 농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딸기 품종 금실이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높은 당도와 낮은 기형과 비율을 특징으로 하는 금실 딸기는 현재 국내 딸기 수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한 딸기 신품종 개발과 스마트팜 기술 접목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사천시립도서관의 주말 운영 시간이 저녁 8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사천시는 오는 29일부터 주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해부턴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야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의 소식을 전하는 혁신도시 뉴스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남동발전에 37명의 신입사원이 새로 입사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채용 경쟁률은 평균 60대 1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디지털 소재 데이터를 활용한 양방향 고체 산화물 수소연료 전지 전극 소재 고온 성능 예측 모델 개발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상은 연세대학교 팀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어머니 백금, 팔라듐, 로듐 등 귀금속 재활용 제품에 대한 우수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기준이 없어 국내 기업들이 품질 보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분을 개선한 조치입니다. 제2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영 정량천 생태계 복원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방치된 하천 유휴 공간의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조성해 생태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뉴스레터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를 보이다 일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 마스크나 목도리를 착용해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부 경남 전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동 지역 하늘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 영하 3도, 산청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 맑다가 오후부터 서울은 흐리겠고 세종과 광주는 구름 많은 날씨 전망되는데요. 기온은 서울 1도에서 12도, 부산 4도에서 17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57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28분 예상됩니다. 서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와 삼천포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영상권을 회복했던 최저기온은 중반 이후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고 기온도 화요일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